오늘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재무관리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캐피탈 버제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업과 연관된 현금의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NPV 계산을 해서 NPV가 양이면 좋은 사업이고 음이면 안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현금의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총 자산의 가치와 부채 및 자기자본의 가치를 보여주는 표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총 자산 그리고 부채 및 자기자본이 나오면서 이 둘의 가치가 차변 대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가 순운전자본 Net Working Capital이라는 개념인데, 이 순운전자본의 변화가 현금의 유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수입과 비용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가 현금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그 현금의 흐름과 이게 시간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빼서 활용을 하되 이거를 현금의 흐름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cash flow from asset, 그러니까 자산 사이드에서의 현금의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ash flow from asset,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의 흐름은 부채로의 현금의 흐름에다가 자본으로의 현금의 흐름을 합쳐준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이 자산 사이즈의 현금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 (Operating Cash Flow에다가) Net Working Capital 순 운전 자본의 변화를 빼줍니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요. 그게 순 운전 자본이 이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변화의 차인데, 그 값이 양일 때는 그것이 유동 자산에 돈이 잠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아직 안 돼, 현금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빼줘야 되는 게 순자본 지출 Net Capital Spending을 우리가 또 빼주는데, 이것이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의 흐름인데, 여기서 영업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Operating Cash Flow는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돈이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고, 법인세를 빼줍니다. 법인세는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USCC라고 하는 회사의 현금의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가 자산 사이드에서의 현금의 흐름입니다. Cash flow from asset이에요. 요거는 부채 및 자본 사이드로부터의 캐시 플로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둘이 서로 같다. 42불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영업 현금 흐름, operating cash flow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238불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자료죠.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의 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세금을 빼주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나와서 이 238불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구해졌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 거죠. 현금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을 판매하면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기 때문에 빼준 겁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로 173불이 써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를 해준 겁니다. 자본 지출은 앞에 돈을 쓴 거기, 현금 유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줬다.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이게 2014년과 이게 net working capital입니다. 순운전 자본을 먼저 구하고,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인데 2014년에 순운전 자본, 2015년에 순운전 자본을 보니까 2015년에 23불, 단위가 기본적으로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단위가 밀리언 달러를 생략해서 얘기를 하면 운전 자본이 23불만큼 더 커졌어요. 그 얘기는 거기에 현금이 더 잠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23불 또는 23 밀리언 달러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근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를 해봤더니 2014년 이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차이인 순운전 자본이 252 밀리언 달러였고 2015년에 순운전 자본의 차이는 275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변하는 과정에 순운전 자본이 275 밀리언에서 252 밀리언을 빼면 23 밀리언이 늘었잖아요. 그만큼 현금이 유동자산에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죠? 그래서 이게 asset side에서 보니까는 현금 흐름이 42 밀리언 또는 42달러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이거는 지금 차변,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보고선 계산한 값이고 재무상태표의 대변을 보고 부채로 들어간 캐시플로우와 자본으로 흘러 들어간 캐시플로우가 합한 값과 이 42가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채 사이드를 먼저 보니까 부채 쪽에는 이자 지급을 위해서 49 밀리언 달러가 지급이 됐고 부채 상환을 위해서 73 밀리언 달러가 지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22 밀리언 달러가 현금 유출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죠. 부채 발행으로 인해서. 그 이자 수입이 86 밀리언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네트로는 36 밀리언 달러만큼의 부채로 인한 현금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6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배당금 유출이 있었고, 자사주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을 통한 현금 유입이 있었는데, 그거를 넷 아웃 시켜주면은 6 밀리언 달러만큼의 주주로의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출 6 밀리언을 여기다 합쳐주니까 42 밀리언이 나오고, 우리가 제일 먼저 설명했듯이 asset side의 캐시플로우 42 밀리언과 그 다음에 debt and equity 부채 및 자본 사이드에서의 그 현금이 들어간 42 밀리언이 서로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